나라 국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외환 보유액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은 게 경제가 굉장히 좋아져서 외환 보유고가 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아마 외환 보유액이 늘어난 것은 수출이 좋아졌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요. 전체적으로는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라는 것은 달러의 약세입니다. 달러의 약세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달러가 약세가 되면요. 다른 통화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뭐 위안화도 그렇고요. 러시아의 루블화도 그렇고요. 뭐 호주 달러도 그렇고요. 캐나다 달러도 그렇고요. 이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달러로 환산하면 더 많은 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빠졌느냐.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면요. 지난 12월 28일에 100.91까지 빠졌었어요. 달러의 약세가 심각하죠. 뭐 심각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그냥 바라보는 정도로만 봐야 되겠죠. 그래도 100.91이면 그동안 말입니다. 2022년 9월 27일에는요. 114.11까지 올라갔었고요. 작년 10월 3일에 106.72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12월 28일에는 101.11까지 떨어지니까 이게 외환 보유고를 환산을 해봤더니 결국은 외환 보유고가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얼마나 올라갔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23년 11월에는요. 4,170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2월에는 4,201억 5천만 달러입니다. 4,201억 5천만 달러. 30억 7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뭐 30억 7천만 달러가 늘었다고 해서 이게 뭐 엄청나게 늘은 것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늘은 것은. 왜냐하면 말입니다. 30억 7천만 달러가 늘 때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늘었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나라들은요. 중국은요. 706억 달러가 10월 말 기준으로 늘었고요. 일본은 317억 달러, 스위스는 106억 달러, 인도는 157억 달러, 러시아는 163억 달러, 전쟁 중인데도 대만이 64억 달러 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122억 달러, 홍콩이 86억 달러, 대한민국 42억 달러. 대한민국이 10월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걸 보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12월 달에 지금 30억 7천만 달러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늘은 것에 비하면 여전히 적지요. 여전히 적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외환이 아직까지는 넉넉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상수지가 흑자가 났다고는 이야기를 하나 이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외환이 여전히 힘들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유가정권이 16억 달러 정도 늘었습니다. 예치금은 13.8억 달러가 늘었고요. 아마 예치금은 계속 늘릴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219억 8천만 달러죠. 이 예치금이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거 늘려놔야 되거든요. 위기에 대한 대비책도 돼야 되고.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평시에는요. 저 예치금이 뭐 한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조금 늘려놨죠. 실제로도 조금씩 늘려놓습니다. SDR이라고 해서 IMF 특별 인출권도 151억 8천만 달러고요. IMF의 포지션은요. 46억 3억 달러인데 언제든지 지금 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금은 47억 9천만 달러.
12월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요. 유가증권이 3,736억 7천만 달러로 전체적으로는 4,021.5억 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죠. 30억 7천만 달러가 늘어난 것은 결국은 다른 달러 외에 다른 화폐의 달러로 환산한 값이 늘었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경제가 좋아서 아직은 늘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나요? 그러면 외환위기가 우리에게 올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없다는요, 여러분 이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까지는 보면 말입니다. 이 그래프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이제 2023년 12월까지 와야 되는 그래프입니다. 2002년 2개월 새에 490억 6천만 달러가 빠진 적도 있습니다. 지금 2021년 10월에 4,692억 1천만 달러에서 2023년 12월에 4,021억 5천만 달러가 됐으니까 490억 6천만 달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10.5%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30억 7천만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와중에 한번 보자고요. 작년에 10월에 한번 보죠. 작년에 10월에 보면요.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가 충격적인 숫자가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4,128억 7천만 달러입니다. 이게 근래 들어서서 가장 작은 숫자예요. 4,128억 7천만 달러. 이게 2022년 10월에도 보면 4,140억 1천만 달러가 있죠. 언제든지 말입니다. 외환위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외환위기는 저는 닥치지 않습니다. 왜냐? 4,200억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고가 있으니까 충분히 막을 수는 있지만 이게 시간이 걸려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달러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설설설설 이렇게 빠져나가다가요, 언젠가는 외환 보유고가 점점 줄어들면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월별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작년 경우 말입니다. 오른 것보다가 빠져나간 돈이 더 많았습니다. 2022년엔 충격적으로 빠져나갔고요. 2022년 9월에는 한 달에만 196억 6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잖아요. 엄청나죠. 그러나 2023년에는 최고로 많이 빠진 게 2023년 5월에 57억 달러 빠진 게 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위기의 어떤 강도는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빠져나가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지금 우리가 돈을 벌어오기보다는 기업들의 해외 유보금을 많이 지금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외환 보유고의 어떤 안정이 돼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여전히 적고요. 외환 보유고가 충격이 되면 저는 시장에 또 한 번의 충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안정적이다고 이야기하기는 저는 이르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될 텐데요. 이게 과거에 말입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그런 최악의 상황은 안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07년에 2,622억 달러가 2,005억 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우리도 말입니다. 2021년에 4,331억 2천만 달러가 지금 현재까지 보면 4,128억 7천만 달러까지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나큰 위기는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전체적으로는요. 언제든 지금 위기가 길게 봐서는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외환 보유고를 더 저는 탄탄히 해야 된다고 봐요. 혹자는요. 외환 보유고가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느냐. 그 돈 가지고 묵혀놓느니 돈을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환보유고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외환보유고가 많아야지 든든하거든요. 나라가 든든해야지 이게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크지, 든든하지 않으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점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더 든든하려면 외환보유고가 더 가득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